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이제 학생 테이블 대상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자, 우선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조건을 보시면 3학년이거나 4학년 학생의 학번과 이름을 조회하시오. 자, 조회가 나오면 명령어가 뭐가 있죠? 셀렉트 문이 있었죠. 이 셀렉트 문의 기본 형식은 이제 이렇게 프롬까지 온다. 자, 이제 2번 조건도 볼게요. 그러면 작성 시 인 연산자를 사용하여 작성하시오. 제가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이는 뭐와 같다? OR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1번 조건에 3학년이거나 4학년 학생의 3학년이거나의 의미는 이제 OR이죠. 3학년이어도 되고 4학년이어도 된다. 그럼 여기서 1번에 OR 대신 in을 쓰라는 의미예요. 이 두 조건을 활용해서 쿼리를 작성해보면 첫 번째, 학생 테이블 대상이죠. 그러면 from에는 학생이 옵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서 이거 좀 옮겨 볼게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3학년이거나 4학년 학생 조건이죠. where를 써줘야죠. where. 조건은 where. 자, 학년에 대해서 3학년이거나 4학년이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OR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다? in을 써준다. in 같은 경우는 컬럼명 다음에 in을 써주고 그리고 3학년, 4학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필터링을 했죠. 그 다음에 조회를 할 때 나는 이제 학번과 이름만을 조회하면 된다. 그러면 조회할 컬럼명을 써주면 이름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이거고요. 간혹가다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문자의 경우 우리가 쿼리를 입력할 때 문자의 경우 작은 따옴표로 표현해주고 숫자의 경우 작은 따옴표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 두 개만 구분하시면 답안 작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표현해주고 숫자는 그대로 쓴다. 자, 이제 문제를 푸셔서 알겠지만 앞에 이론 부분이 좀 어려웠다면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좀 어렵다 하시더라도 자, 끝까지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열심히 해볼게요. 자, 다음 문제. 학생 테이블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결과와 같이 출력하는 SQL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학생 테이블이 있고 결과 테이블이 있습니다. 우선 쉽게 요구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보시면 where 구분은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그룹 바이 구분과 집계 함수를 사용하여 SQL문을 작성하시오. 앞서 이제 where 구분을 사용할 수는 없는데 그룹 바이를 사용하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룹 바이에서 그룹핑을 할 때 사용하는 조건은 뭐였죠? 그룹화를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 해빙이었죠. 해빙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인용 문구 사용 시 작은 따옴표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 문자열을 그냥 작은 따옴표로 표현하는 의미고요. 애수 구문을 사용하여 반드시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죠. 그럼 별칭을 또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학생과 이제 결과 테이블을 봅시다. 별칭을 사용하라 했는데 그러면 학생 테이블의 컬럼 중에서 그대로 결과 값에 쓰인 컬럼은 별칭을 사용하지 않은 거겠죠. 보시면 이제 학과는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쿼리문에 이 학과에 대해서 별칭을 썼으면 결과에 학과라고 표현이 안 되고 다른 컬럼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학과는 그대로 쓰였다는 거고 학과별 투플수를 보시면 기존에 학생 테이블이 없죠. 학과별 투플수는 별칭을 활용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조건에 보면 이제 그룹 바이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 그룹핑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학과를 기준으로 그룹핑을 했었겠죠. 학생 테이블에서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한다면 결과에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성적을 기준으로 그룹핑을 했다 쳐요. 근데 여기서 90점끼리 모이고 70점끼리 모이고 85점끼리 모이겠죠. 근데 결과값에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만약 주소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룹핑을 했어. 그러면 서울끼리 모이고 대전끼리 모이고 서울끼리 모이고 근데 결과값에는 나오지 않았죠. 자, 이름을 기준으로 했다? 이건 더 말이 안 되죠. 똑같은 뭐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컬럼 값을 보면 동명이인이 없고 같은 이름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룹 바이는 학과를 기준으로 쓰였구나. 그리고 별칭을 따로 쓰지 않아서 이렇게 결과에는 학과로 표현이 됐구나. 또한 결과에는 학과별 투플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기학과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컴퓨터학과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룹별로 모인 행의 개수를 셌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 지우고 그 문제에서는 결과 같이 출력하는 결국 이거 조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셀렉트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셀렉트 프롬 기본을 사용해 주시고 학생 테이블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where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바로 그룹 바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했죠? 학과를 기준으로.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룹 바이 뒤에 바로 명시된 컬럼이 이 셀렉트 절에 오든지 아니면 집계 함수가 사용된 컬럼에 오든지 이 두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결과값에 학과가 나오잖아요. 이 학과는 이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이 셀렉트 절에 컬럼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 그룹으로 모인 다음에 이 행을 세는 게 뭐가 있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카운트를 쓰는데 이렇게 전체로 표현하면 그룹별로 데이터가 모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룹별로 모인 행의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학과로 표현한다면 학과별 투표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지금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데 그룹별로 지금 어떻게 모였냐면 전기, 자, 여기서는 제가 이름만 표현할게요. 이름만. 자, 이렇게 데이터가 학과별로 그룹핑이 되었습니다. 카운트를 쓰게 되면 이 그룹 하나하나에 대해서 행을 세는 거예요. 기준이 그룹별로 바뀌는 거예요. 또한 이 전체 표현 말고 이렇게 학과를 써도 이 학과별로 그룹핑이 되었기 때문에 카운팅을 마찬가지로 학과별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되거든요. 자, 이거 1번, 2번. 예를 써서 작성해 주시거나 예를 써서 전체 쿼리를 작성해 주셔도 맞는 답이에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다음 학생 테이블에서 이름이 EC로 시작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을 출력하는 SQL문을 작성하시오. 여기는 조건을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문제 자체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학생 테이블에서, 그리고 이름이 EC로 시작하는 학생들에 대해서죠. 그럼 우리가 문자의 패턴을 검색하는 거예요. 자, 와일드카드. like를 써야겠구나. like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제 패턴이 두 개가 있는데, 자, 퍼센트와 언더스코어 두 개가 있다. 근데 이 조건에서 이름이 이자로 시작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앞글자만 2이고 뒤에 글자는 무수히 많이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퍼센트를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이름은 세 글자일 수 있지만 뭐 네 글자, 다섯 글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조건에서는 2로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절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where를 써야겠죠. 와일드카드 했을 때 where를 써야 되니까 조건이니까 where 이름 like. 문자를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 쓰고 이렇게 퍼센트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근데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테이블을 봤을 때 이름은 세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 like 작은 따옴표 이 언더바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자체의 조건 자체는 얘보다는 얘가 더 올바르다는 거예요. 또한 이게 웃긴 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정보처리기사 이제 실기 시험을 주최하는데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 않아요. 자, 이 모든 기출문제도 복원을 한 기출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불명확하고 답도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밑에 것도 정답이 될 확률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 위에 걸로 쓰는 게 안전하다. 정답이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위에 걸로 정답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표현 자체가 조건은 표현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내림차순으로 정렬 출력. 그럼 이게 뭐였죠? 정렬을 했으니까 오돌 바이를 써야겠다. 정답을 작성하자면 이제 셀렉트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어떤 컬럼만 보여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 테이블에 대해서 이 학번, 이름, 학년, 학과 모든 걸 다 출력하는 의미예요. 자, 전체를 보여주게 에스터 리스크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테이블로부터 from이 쓰이고 학생, 그 다음에는 이렇게 조건이 오겠고 문자의 패턴에 대한, 그리고 정렬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오돌바이가 옵니다. 근데 오돌바이는 기준이 되는 컬럼이 뒤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기준이 된 건 뭐였죠? 기준이 된 컬럼은 이름이었죠. 이름. 자,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뭐예요? 내림차순을 의미하는 옵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선생님, 여기서 왜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외월절이든 모든 명령어 자체를, 절 자체를 대문자,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했는데 외월 이쪽은 왜 소문자로 표현하셨죠? like도 소문자네. 뭔가 오타이신가요? 이게 오타는 아니고 사실은 SQL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게 몰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SQL에서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표현해낸다. 자, 키워드와 식별자, 뭐 select from where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대소문자 구별 안 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게 또 나왔죠? 이런 문제 쉬운 문제예요. 자, 보시면 다음 직원 테이블에서 실적 점수가 90점 이상인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A로 수정하는 SQL 그리고 괄호 안을 완성하죠. 이거 굉장히 쉬워요. 구체적인 예시도 주어지지 않고 그 1번과 2번만 우리가 이제 채워주면 되거든요. 괄호 안에 묻는 것은 명령어를 묻거나 키워드, 뭐 셀렉트면 셀렉트 기본형이 뭐였죠? 셀렉트가 나오고 그리고 from이 나오죠. 이런 기본 형식 묻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쉬운 거고 우리가 기본형만 암기를 잘 하셨다면 1번, 2번에 채워질 답을 금방 적을 수 있겠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보시면 문제의 조건이 있죠. 자, 성과평가를 A로 수정하는 우리가 수정할 때 쓰는 명령어가 뭐가 있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앞에 다 알려드렸어요. 자, 뭐였죠? 네, 업데이트. 요걸 써주면 된다. 근데 명령어는 보통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에는 정답이 업데이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 2번에는 뭐가 들어가야죠? 테이블명? 테이블명 이렇게 이미 주어졌어요. 보시면 직원 테이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테이블명 다음에 우리 업데이트 경우 데이터를 수정할 때 뭐가 들어가죠? 셋이 들어가요. 셋. 여기 셋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셋.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정할 데이터가 있는 컬럼명, 수정할 데이터, 그리고 where, 주권이요. 이렇게 와서 해당 데이터를 범위를 좁혀가면서 찾아서 데이터를 수정하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그럼 다음 문제도 볼게요. 다음 문제 보시면 또 이것도 괄호가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령어별로 사용할 때 기본적인 형식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다음 성적 테이블을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 컬럼, 스코어를 기준으로 네임 차선을 정리할 때 올바른 SQL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럼 우리가 일단은 조회를 하는 거니까 셀렉트는 맞고 셀렉트가 오고 그리고 네임 차선 정렬하라는 말이 있네요. 그러면 정렬할 때 뭘 쓰죠? 네임 차선 정렬할 때는 오돌바이가 쓰죠. 그럼 우리 여기는 특별한 조건 없이 정렬만 하는 거잖아요. 셀렉트 문에서 from 테이블이 오고 이 뒤에 오돌바이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1번에는 오더가 들어가겠고, 자, 2번, 3번에 뭐가 들을까요? 2번, 3번. 자, 오돌바이 다음에는 바로 컬럼명, 기준이 되는 컬럼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컬럼명은 뭐였죠? 스코어. 그리고 네임 차선 정렬하는 옵션. 네. D, E, S, C.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1번은 오돌바이, 2번은 스코어. 자, 3번은 네임 차선 정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모든 A 제조사의 제품 단가보다 비싼 단가를 가진 제품을 조회하는 SQL 쿼리를 완성하시오. 자, 아래 보시면 이 쿼리에서 이 괄호 안을 채우면 되겠네요. 자, 쿼리를 자세히 또 보면 자, 셀렉트 문이 두 개 있죠. 안쪽은 우리가 서브 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서브 쿼리인데 얘를 먼저 우선 진행해 주신 다음에 그 결과값을 이 단가와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안쪽부터 보시면 자, 이 쿼리가 의미하는 것은 제품 테이블에 제조사가 A인 행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행들에 대해서 자, 단가만 보여준다. 그러면 얘의 결과값은 단가의 컬럼 값을 보여주고 이 나머지 값들은 제조사 A에 대한 제품들의 단가겠죠. 그러면 이 친구와 다시 이 제품 테이블 단가와 비교를 해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런 비교 연산자의 활용은 단일한 행에 대해서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면 단가가 1,000원, 단가가 1,000원을 초과하는 이런 단일한 조건에 대해서만 했었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값들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자, 이를 다중행이라 하는데 이런 다중행에 대해서는 any, in, or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앞서 in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any와 or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 단가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원, 1,500원, 1,500원,
2,000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다른 곳으로 한번 가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자, 제가 테이블을 하나 가져왔는데 얘는 제품 테이블이겠고, 우리가 결과값으로 단가를 가져와죠. 단가. A 제조사에 대한 1,000원, 1,500원, 2,000원. 자, 이런 상태예요. 여기서 any와 or를 설명해 보면, any는 어떤 조건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true입니다. or은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true이고요. 이 말이 좀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해볼게요. 한번 보시면, 얘는 이렇게 옮겨주고 이 제품 테이블에서 이 단가들과 A 제품, 이 테이블이죠. 이 테이블. 이 테이블에 대한 단가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비교를 할 테니까 조건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조건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여기 단가 있죠. 이 하나하나를 여기 이 단가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하면, 자, 이 800원은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이 모든 조건이 거짓이죠. 또한 이 1,000원도 마찬가지로 넣어보면 다 거짓이고,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값을 여기 하나하나 대입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지워서, 자, 우리가 범위로 한번 얘도 지울게요. 자, 우리가 범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 개의 조건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값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범위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세 개의 범위가 그려질 텐데, 아까 800원은 여기 있단 말이죠. 800원. 800원은 이 범위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짓이었고, 그 다음에 이 1,000원 초과하는 이 사이의 값을 보시면 1,100원. 1,100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100원은 조건을 딱 하나 만족하죠. 1,000원을 초과. 여기다 넣어봐요.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1,100원. 그럼 얘 이렇게 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의미가 뭐냐? 어떤 조건 하나라도 지금 조건 하나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any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죠. 어떤 조건 하나라도 만족하니까 이 범위에 있는 값은 any에 해당하고, 또한 이 범위에 있는 값 하나를 생각해 보자고요. 1,700원. 1,700원 여기 넣어봐요. 그냥 1,700원. 1,700원은 두 개의 조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단 말이에요. 자, 두 개의 조건도 만족하는 것은 어떤 하나라도에 해당하죠. 어떤 조건 하나라도라는 의미는 조건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도 any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여기 이 값을 한번 봅시다. 2,200원. 2,200원 넣어봐, 여기. 그럼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니까 어떤 하나라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이 범위도 어떤 조건 하나라도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 주황색 범위, 얘는 조건 하나를 만족하죠. 1,000원은 초과하니까, 그리고 1,500원은 초과하지 못하니까 조건 하나만 일단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라색 범위는 조건 두 개를 만족하죠. 1,000원은 초과하면서 1,500원도 초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0원은 초과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 범위에 있는 값은 어떻죠? 모든 조건 3개를 만족하죠. 자, 그러면 any에 해당하는 범위는 어떤 조건 하나라도 만족하면 an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만족해도 되고, 2개를 만족해도 되고, 3개를 만족하면 an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any는 이 범위, 이렇게가 any의 범위죠. any. 이렇게가. 그러면 any는 이 1,000원 최소값이죠. 1,000원이 최소값인데 이렇게 됩니다. 1,000원을 초과하는 값,
이게 n이에요. 최소값보다 큰 값이 n이고, 자, 반면 우리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였죠?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자, 여기 있는 값들이 모든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뭐였죠, 우리가? all이었죠, all. 그러면 all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단가는 2,000원, 최대값을 초과하는 모든 범위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모든 A 제조사 제품의 단가보다 비싼 단가를 가진 제품을 줘야 되니까 정답은 all이겠네요.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보면 이 세 개의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단가가 있으면 이 단가에 이 값들을 하나씩 넣어서 조건이 어떤 걸 만족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이 단가가 있잖아요. 그 단가를 구하는 거죠. 그래야지 모든 A 제조 제품보다 비싸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자, 우리 여기서 비교 연산자를 썼는데 이렇게 같다는 부등호를 사용되면서 이 세 개의 조건 어떤 것 하나라도 만족한다는 의미는 단가 N이가 되겠죠. N이.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얘를 한번 좀 풀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N이가 어떤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면 다 되는 거니까. 요거 하나도 만족해야 되고, 이렇게 만족해야 되고, 이렇게 세 개 만족해야 되고. 그럼 N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본 게 있죠. 본 적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과 같죠. 인이 5R의 연속이었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얘랑 같다. N이는. 그러니까 N이랑 인이랑 같다는 게 아니라 이 부등호를 포함해서 하면 인이랑 같다는 의미죠. 이 문제가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하나 해보시면 의미가 와 닿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보시고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 설명이 좀 부족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댓글로 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 다음 테이블에 대해서 SQL문 수행했을 때 결과를 쓰시오. 그럼 이 SQL문을 한번 보시면 여기 오타가 있네요. SQL문을 보시면 이 쿼리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개예요. 두 개. 보시면 이 where절과 select절 이 두 부분만 해석하게 된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우선적으로 where절부터 제가 해석해 보면 조건은 쿼리의 값이 2이거나 3. 자, 쿼리의 값이 3 또는 5. 그리고 이 5R 또는 두 값을 만족할 필요는 없고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조건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자, 테이블로 넘어와서 컬 1의 값이 여기, 그리고 3일 경우, 그 다음에 컬 2의 값이 3인 경우, 그리고 5인 경우 이렇게 되죠.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웨어는 행을 필터링 하는 걸로 알고 있죠. 우리가 행을 필터링 한다. 결국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컬 1이 2인 경우는 결국 2행이죠. 그리고 컬 1이 3인 행은 또 2행이고, 자, 컬 2가 5인 경우는 또 2행을 의미하죠. 결국 이 where 조건절을 통해서 전체 테이블이 선택이 되겠죠. 이 전체 테이블 그대로인 거예요. 네. 필터링 했지만 뭐 범위 자체가 전체 테이블이네요. 그래서 이제 또 이 select절을 보시면 count call 2 이 전체 행에서 call 2의 행의 개수를 세면 됩니다. 근데 count는 컬럼 값 중에서 너를 제외한 데이터의 개수를 세니까 결과값은 4이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보실게요. 자,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실행 결과에 대한 투플스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투플스는 결국 행의 개수를 세라는 의미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보시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depth 컬럼을 조회하는 것인데 deft는 여기 보시면 학과명을 의미하네요. 그러면 결국 1번에 대한 결과값은 이렇게 결과값이 반환될 테고, 전기가는 50명이었으니 이게 50개 있겠고, 전자가는 100개, 통신가는 50개가 결과값으로 반환될 테니 1번에 대한 행의 개수는 200, 튜플의 개수는 200개. 자, 그럼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에서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존재하는 이 학과의 종류를 중복 없이 한 번만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키워드 distinct는 중복 값을 제거하고 고유한 값만
반환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1번에 반환되는 결과값에서 중복을 제거해야 되니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3개의 행을 반환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튜플의 개수는 3개입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이 컬에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학과와 통신과인 데이터만 우선적으로 필터링하고 그러면 총 50명의 통신과 학생 데이터가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필터링된 결과 내에서 고유한 통신과 종류가 몇 개인지 셉니다. 근데 디스팅크트는 결국 중복을 제거하라는 의미니까 통신과 하나만 반환되게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 테이블은 통신과 하나에 대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함으로 결과 테이블은 이렇게 반환이 되고 이 컬럼명을 보시면 좀 복잡하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as를 써서 이제 별칭을 붙이기도 하고요. 결과값은 1이 반환되는데 자, 1 자체도 하나의 행이죠. 그러면 튜플의 개수는 이거는 1개. 그래서 정답은 203, 1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